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이번 총선에도 예언 적중입니다. 예, 이번 총선엔 누가 또 예언을 했습니까? 네, 쪽집게처럼 맞춘 일부 사람이 있는데요. 먼저 김종인 통합당 전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예, 김 위원장은 이제 통합당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직접 들어보시면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실 텐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이건 뭐 예언이 아니라 말실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전 위원장의 반복된 말실수가 민주당의 과반 승리를 넘어 압승을 예견한 상황이 됐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결국엔 이번에는 김종인 매직이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있었습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꽤 적중률이 높았습니다. 부산을 방문해서 한 발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부산 경부선 철도 관련한 공약을 설명하다가 나온 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부산에서 18석 가운데 3석만 건졌습니다. 전체 선거에서 압승한 걸 감안해 볼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예언 중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 발언. 그게 가장 예언 중에는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 막판 유 이사장 발언 때문에 표심이 흔들릴 정도였는데요.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맞춘 셈인데요. 유 이사장은 선거 직후에 진보 진영 200석도 가능했는데 야권의 공격의 빌미를 줘서 180석에 그쳤다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선한 여권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서 정치 비평은 이제 그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 여권이 겸손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기조에 맞춰서 비평을 중단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과거 예언을 많이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몇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이런 수사들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윤석열 총장을 향한 거취 압박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총선 다음 날 우시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촛불 시민은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용태 의원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 전에 저지른 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결기 있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겠어요.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번 총선에도 예언 적중은요. 21대 국회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로 하겠습니다. 예, 저것도 뭐 예언인가요? 진짜 국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느낌표를 정해봤습니다. 예. 쉽진 않겠지만 많은 국민이 염원하면 정치도 바뀔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한번 믿어보죠.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낙선한 거물들 은퇴입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을 했는데 정치야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재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복귀할 수 있는 무대가 있죠. 근데 이번에 은퇴할 수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은가요? 어떻습니까? 네, 좀 부담스럽지만 본인도 당도 모두 참패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황교안 대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입문 15개월 만에 야인으로 돌아갔는데요. 선대위 해단식에도 오지 않으면서 현재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에서는 뭐 황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황 대표가 당을 대안 세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공천과 막말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 사람을 챙기는 데도 실패해서 현재는 당내 입지가 좀 좁아진 분위기라는 게 중평입니다. 예, 뭐 새로운 변수가 없다면은 당에 복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근데 신인에게 패한 야당 중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예, 먼저 동작을에서 낙선한 나경원 의원은요, 어젯밤 SNS에 때가 탄 운동화 사진 한 장과 함께 낙선 소회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문득 내려다보니 흰색 운동화가 검은색이 되고 찢어졌다. 이제 드디어 이 운동화는 벗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운동화를 벗을 때다. 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오세훈 전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세훈 전 시장도 SNS에서 낙선 소회를 올렸는데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말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획기적인 정치 지형의 변화가 없다면 2022년 지방선거나 대선 레이스에 들어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 뭐 여당에서는 김부겸 의원 그리고 김영춘 의원 이런 분들이 낙선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죠? 네, 이분들은 현 정권에서 나란히 장관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해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계획이었는데 일단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평가도 있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예, 뭐 민생당에 또 다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박지원 의원도 있고 김동철, 박주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다 낙선을 했어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까? 패배한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패배 직후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SNS 대문 사진을 바꿨고요. 앞으로는 정치 원로의 입장에서 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로 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정치 평론가로 변신하겠다. 네. 자, 이번 총선으로 참 익숙한 얼굴들이 국회를 많이 떠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앞으로 거취가 결정될지 지켜보죠.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낙선한 거물들 은퇴는요.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로 하겠습니다. 예, 저 떠날 때를 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